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일단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검사 많이 하잖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질환 가지고 있는지, 또 약 어떤 거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진료실 들어오기 전에도 눈 검사하고, 그리고 진료실에서 수술 결정하면 우리가 이제 검사실에서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인공수정체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수술 전에 주의사항 안내를 하게 되는 게 현재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접수 오시면 지금 하시던 대로 잘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눈 질환에 대해서 옛날에 아팠던 적 있는지, 수술 받으신 적 있는지, 약 어떤 거 쓰고 있는지 같은 걸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투석같이 몸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은 약 어떤 거 쓰고 있는지도 저희가 물어보고, 또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전립선 약 이런 건 수술에도 큰 영향을 끼치니까 수술 전에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내장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복잡하잖아요. 여기 동공의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각막의 형태, 그리고 두께, 여기에 깊이, 그리고 이 백내장이 생긴 부분에 지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약한지, 강한지, 그리고 눈 뒤쪽에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 굴절 검사, 이 사람이 어떤 안경이 가장 적합하게 맞는 건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각막에 대한 것들, 그리고 동공, 눈의 길이, 녹내장 망막 사실, 하여튼 검사 전에 여기 검사실이랑 진료실에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쭉 체크하게 됩니다. 페이지 보시죠. 이게 이제 인공수정체를 우리가 넣으려면 원래 있던 거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사람이 만든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공수정체, 사람의 원래 눈은 저 렌즈 자체가 젤리처럼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그래서 초점이 앞에도 맞췄다가 멀리도 맞춰졌다가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딱 젤리 같은 렌즈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빛이 너무 많이 퍼지고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하는 게 이런 카메라 렌즈죠. 렌즈 여러 개 해서 여러 가지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옛날에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했던 식인데, 결국 어떤 도수의 렌즈를 넣을지를 정하려면 어떤 119, 120 이런 렌즈의 독특한 상수에서 여기 각막의 굴절도를 빼주고, 그리고 눈의 길이를 빼주면 결국 어떤 도수를 넣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9, K값 45, 그리고 랭스는 23 정도 하면 대략 19에서 20디옵터 정도의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지금은 쓰이진 않는데, 이 K값 검사하실 때 각막의 도수의 오차를 우리가 보게 되면 K값이 약 1디옵터 정도 우리가 오차가 나면 실제로 눈에 들어가는 렌즈도 대략 1디옵터 정도의 오차가 되는 렌즈가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23이 들어가야 될 렌즈가 24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대략 멀리 보는 시력이 1.0 보는 사람이 한 0.5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축의 길이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축의 길이는 한 1mm 정도 차이 나면 대략 한 3디옵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1mm니까 0.3mm 정도의 차이면 1디옵터 정도, 아주 조금의 차이도 생각보다는 시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눈의 길이 측정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가시죠. 근데 저 앞에 저 원조식에서 가장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은 눈의 각막이랑 각막의 기울기, 여기 길이 두 가지만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이게 렌즈가 넣고 나면 이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있기도 하고 눈의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앞에 있으면 빛이 여기에 보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깊은 사람은 뒤에 있으면 빛이 뒤에 모여서 오차를 여러 가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볼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눈의 길이랑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험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다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제는 계속 고려해서 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술 안 한 눈에서 식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여러 가지 측정값을 가지고 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눈이 작은 눈도 있고 눈이 큰 눈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이 또 가장 적합하게 맞았는지, 또 예전에 수술을 한 사람인지 라식 수술 안 한 사람인지 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수술하기 전에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오차도 많이 났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크게 4가지 정도가 기계가 이제 나와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장 점유율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보면 아이웰 마스터는 결국은 예전에는 이 눈의 길이를 우리가 초음파로 이렇게 대가지고 측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되지 않고 빛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길이를 재고, 그래서 자동으로 거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도수의 렌즈가 가장 적합할지를 보여주는 방식이고, 나머지 렌즈 도수 측정하는 것도 약간의 방법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원리 자체는 비슷합니다. 비접촉식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고,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하그스트레이트에서 나오는 레스타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톡폰에서 나오는 알라딘이나 아니면 베탄크앤 엑셀렌스, 이런 크게 4가지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체 도수 계산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지금은 자동으로 저기서 다 입력만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수술 전에 검사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요즘에 다초점 렌즈거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렌즈는 멀리 볼 때는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뚱뚱해지는데,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거든요. 눈에 힘 주면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렌즈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거 보시죠. 단초점이냐 이중초점이냐 아니면 다초점, 여러 가지 렌즈들이 지금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특별히 딱 좋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같은 렌즈를 못 만들었거든요. 아직 그 젤리 렌즈를 20-30년 전부터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단초점 렌즈는 특정 거리만 딱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잘 볼 수 있고 가까운 것은 아예 글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돋보기 안경을 쓴다. 또는 반대로 약간의 근시를 만들어서 가까운 건 잘 보고 멀리 있는 건 안경을 쓴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렌즈 중에서도 일부를 조금 개명을 해가지고 멀리 보는 거 한 8-90점, 그리고 한 중간 정도 거리는 한 70-80점 정도 볼 수 있게, 가까이는 20-30점 정도. 그래서 지금 쓰인 IS 같은 그런 렌즈가 또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다초점 렌즈는 지금은 크게 2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는 옛날에 지금도 많이 쓰이지만 파놉틱스 같이 멀리 80점, 중간 80점, 가까이 80점 정도. 다만 이제 밤에 많이 번져 보여요. 야간 운전하기는 좀 힘드실 정도의 그런 렌즈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BBT 같이 얘는 멀리 가까이 보는 건 조금 떨어진대요. 80점보다는 한 60점, 70점 정도인데, 그래도 밤에 좀 번져 보이는 게 좀 덜해서 현재는 크게 시장 양분하는 게
딱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대략 1디옵터는 1디옵터, 그리고 액셀 랭스는 0.3mm, 아직 사용 수정체 없고 야간 운전 비번지. 감사합니다.